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일부 국가들만 좀 통과시켜주고 있어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기름값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유 수입 통로가 언제 다시 열릴지 지금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름값은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는데 리터당 210원이 올랐답니다. 주유소 모습 만나보시죠. 가득 채우고 있어요. 체감이 좀 되긴 하는데요.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기름값 오르면 다른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기름값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서워지는 것 같죠. 뭐 볼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뭐 친척들 이렇게 볼 때는 좀 아무래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되죠. 기름 넣으면 좀 채워지는 양이 아무래도 좀 미미합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안 차는 그런 느낌? 어제 늦은 시각까지 기름값이 싼 알뜰 주유소 찾는 분들 정말 대기하는 분들 많다 보니까 몇십 분씩 기다렸다가 좀 주유를 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오늘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원 가까이 좀 올랐더라고요.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200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상승폭이 그나마 좀 그 정부의 정책으로 좀 완화된 겁니다. 이 정도 오른 것도. 왜냐하면 사실 한 2, 3일 전부터 많은 소문들이 좀 났었거든요. 2차 가격 발표를 하면은 거의 한 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 그 정도로 한꺼번에 많이 올라버리면 민생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휘발유는 7%, 경유는 10%의 인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인하법을 리베럴에 맞춰서 같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를 15%로 놀리고 경유 유류세 인하도 10%를 25%까지 늘려서 그나마 그래서 한 100원은 안 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만 그 정도 완화를 시켜서 한 200원 정도가 지금 오르는데 그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돼서 원래는 이 미국 제재 때문에 수입을 못 하거든요. 만약 수입을 할 경우 미국의 2차적인 가해가 더해집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원인들의 전쟁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고요. 알려졌고 이것도 또 추가적인 인상에 조금 더 그래도 완화 적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오부제 시행을 통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같이 희생을 감내하고 고통을 같이 공유하면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오늘 올 때 그래서 차를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한 차량 사용을 줄이면서 주유할 일들을 좀 줄이는 게 일반 국민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서민들 중에서도 뭐 이 덤프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운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버티자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최고 가격제가 210원이 올랐고 반영이 전 안 된 오늘 어제보다는 평균적으로 20원 가까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장면도 화제가 됐어요. 오늘 조선일보 특파원이 쿠바를 다녀왔는데 국가 정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암흑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 목소리 만나보시죠. Las termoeléctricas rompiéndose una tras de la otra, la falta de petróleo, el supuesto bloqueo o el bloqueo, no sé. Y al final lo que está sufriendo es el pueblo, los niños, las madres, los ancianos, todos sufriendo, de contra que no hay comida, no hay ni recursos que no hay en este país. Ahora con estos apagones, la poca comida que hay se le echa a perder a las personas. Y ya uno no sabe ni qué va a hacer. No sabe si puede comprar comida para un mes o para una semana o para un día, porque no sabe nunca cuándo se va a ir la luz. De buena primera todo está alumbrado y de buena primera todo se cae.
자, 깜깜한 거리에 쿠바인들이 의지하는 건 휴대폰 불빛뿐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은 이렇게 오토바이 라이트로 겨우 불을 밝힌 채 밤을 지새했고요. 그나마 쿠바에서 환한 곳은 자체 발전기를 따로 돌리는 외국인 호텔들이었다고 합니다. 신범철 위원님, 참 석유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 쿠바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했기 때문에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국제관계가 상호 연계성이 밀접하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끝나면은 쿠바로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문제까지 해결하면은요, 이거는 그간 지난 1960년대부터 거의 60년 동안 미국 행정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11월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외교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4월까지 이란 문제를 풀고 6월까지 쿠바를 푼다. 그러면은 외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갖고 11월에 갈 수 있다. 이런 플랜대로 움직이고 쿠바 문제는요, 이란 문제보다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